워렌 버핏 책에 그게 나왔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덱스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하다. 아, 그 말 듣고 그냥 바로 적용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선물 거래 책을 한번 본 거예요. 주식의 60%를 꼭 투자하고요. 그다음 현금 같은 경우는 전체 비중에서 40%를 유지를 하려고 해요. 쉽게 말하면 위기 때 과감하게 사야지 더 많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데 그때 현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아마 한 6개월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한번 지금 재테크 유튜브 운영하고 있는 똔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때 출연하셨을 때 네. 반응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저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또 나오고 싶었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그 20대를 네. 똔누님께서 좀 어떻게 보내셨고 1억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좀 돈을 모아야겠다는 계기가 좀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원래 제가 생각이 없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꿈이 있었어요. 원래는 저도 사진 작가가 꿈이었고 스트릿 그때 한창 길거리에 좀 패션 모델 같은 분들 찍는 스트릿 사진 작가가 유행이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사진 작가가 돼야겠다 했는데 그때 이제 그런 데는 워낙에 페이가 적어가지고 월 3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그래요? 네네. 아, 실제 일도 하셨어요? 네, 어시스턴트로 일을 했는데 그런데도 저는 꿈은 해외 유학이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 이제 여자친구를 제가 만났거든요. 근데 여자친구 부모님께서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둘이 벌어서 200 가지고는 절대 독립 못한다고. 그 당시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좀 화가 살짝은 났죠. 인정해야 되는데 화가 살짝 났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 꿈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게 멋있으니까 되고 싶은 거지 사실 실력도 없었고 제 공부도 하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그래서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당장 돈부터 벌자 생각을 해서 회사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저축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미련하게 모았어요. 처음엔. 그렇게 해서 3년 5개월 정도 돼가지고 1억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27살? 네, 27살 10월이었을 거예요. 와, 그러면은 그게 3년 5개월 동안 1억을 모으려면 네. 이거 쉽지 않은 금액 같은데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그냥 계산을 하면은 와 그걸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 안에서 내용들 제가 투자하고 이렇게 저축과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 들어보시면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달러가 되게 쌌어요. 그때 990원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1050원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그냥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니까 달러를 그냥 돈을 벌면은 많이 사놔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많이 사놨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주식 투자의 성과들이 모이다 보니까 금액이 금방금방 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게 거의 몇 년도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24살부터 했으니까 지금부터 한 7년 전이죠. 7년 7년 전이면 전, 2015년. 네. 그때군요. 그때부터도 주식이 많이 올랐죠. 미국 주식이나.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면 그 전에 네. 경제 지식이나 이런 게 좀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진짜 전혀 없었고 주식 투자는 저희 집안에 또 어떤 친척분께서 주식 투자로 좀 안 좋은 일을 결과가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식에 대한 편견도 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워렌 버핏은 또 아니까 관련된 서적을 읽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주식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위험하게 하니까 이게 도박과 같았던 거지 그렇게 안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겠다.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지식은 상당히 얕았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해서 1억을 딱 모으시니까 네. 뭐가 좀 달라졌어요? 조금 더 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 같아요. 단순히 100만 원 아끼고 200만 원 아끼고 저축을 열심히 해서 모으는 것보다 현명한 투자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1억을 모으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투자는 무조건 필수적이구나. 네. 그러니까 그 똔누님께서 네. 쓰신 책 요즘 투자를 보면은 S&P 500 네.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스타일이 네. 그때부터 처음 투자할 때부터 S&P 500을 사셨던 거예요? 아니요. 저도 갈팡질팡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이런 책을 보고 기업 분석을 해보자. 근데 기업 분석을 시도를 했지만 다 영어더라고요. 거기 당연히 영어지만 그래서 미국 이거는 주식을 사시려고 하는 네네네 거군요, 처음부터 종목을. 네네 개별 종목 분석을 해봐야겠다. 나도 워렌 버핏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해봤는데 이건 도저히 제 능력을 벗어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해보다가 수익이 안 나고 뭔가 마음은 조급해지고 해서 다 팔고 나서 인덱스를 그때 시작했어요.
그 워렌 버핏 책에 그게 나왔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덱스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하다. 그 말 듣고 그냥 바로 적용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사회초년생이니까. 2년 뒤에 선물 거래 책을 한번 본 거예요. 단타 책, 이런 트레이딩 책. 그래서 다 팔고 다시 그걸로 한번 해보려고. 근데 진짜 될 것 같더라고요. 책을 읽으니까. 책에서 말한 것들이 뭔가 설득력 있고. 그래서 선물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런 리딩 하는 거 있잖아요. 주식 리딩 하는데 가입해서 거기 방송하시는 분한테 그런 거 찝어주는 것도 같이 했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좀 벌다가 다 잃었어요. 얼마 안 돼서. 진짜 잃었어요? 네, 진짜. 아니요, 돈을 진짜 다 잃었어요. 번 거 그 이상으로. 400을 벌었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하루인가 이틀 만에 600을 잃었어요. 그때 좀 충격을 먹고 다시 인덱스 투자를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지금은 팔고 나서 다시 5년 정도 다시 인덱스 투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그렇게 좀 실수를 거친 다음에 인덱스에 이제 거의 올인을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S&P 500인 거죠? 네. 나스닥 100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기술주도 안 사요. 네. 그러면은 이게 만족이 되시나요? 이 수익률이? 그게 사실 딜레마죠. 이게 시장 평균 지수를 투자하다 보면은 이게 지루하거든요. 움직임도 더디고. 선물까지 하셨으면 되게 맞아요. 화끈하잖아요. 네, 그거 엄청 화끈하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100만 원 먹어준 거 아무것도 일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결과가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개별 주식이나 뭐 선물 거래나 이런 거를 한 결과랑 S&P 500을 그 당시에 내가 샀으면 얼마를 벌었을까 서로 비교를 해봤는데 S&P가 더 높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시간 투자는 제가 더 많이 했잖아요. 개별주 이런 데는 막 책도 읽고 리딩 클럽 가입해가지고 돈 내고. 근데 결과가 S&P가 더 좋더라고요. 네. 거기서 느꼈죠. 대부분 그냥 메인은 무조건 인덱스로 가져가야겠구나. 네. 그러시군요. S&P 500은 그러면 또 연평균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보통 이제 200년 기준으로는 6.7. 그다음 인플레이션 감안해서니까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까지 포함시키면 10% 정도 될 겁니다. 배당금까지 포함하면. 그런데 이게 사실 어디까지나 평균이거든요. 10% 이렇게 안 나오고 못 나오는 연도도 있고 그 이상으로 나오는 연도도 있고 해서 근데 제가 기대하는 수익률은 한 6.7, 7% 정도. 인플레이션 빼고. 네. 그럼 대략 한 10% 되는 거네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10%가 넘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거 아무도 모르겠죠. 네, 아무도 예상할 수 없겠지만,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선 저는 오히려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략 그러면은 한 평균 10% 정도. 네, 그 정도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항상. 근데 이 정도 기대하고서도 이렇게 3년 5개월 만에 1억을 모으고 네. 또 그로부터 한 3년 후인 30살에 3억을 모으고 이게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달러도 제가 사놨기 때문에 달러 상승폭이 상당히 컸거든요. 제가 그것도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처음에 달러를 샀을 때랑 지금의 달러 그 1,440원이잖아요. 얼마나 수익을 받나 계산을 해보니까 3천만 원 정도 차익이 있더라고요. 물론 환차익을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여태까지 환전했던 것들 평균을 매겨보고 현재 환율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3천만 원의 이득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리고 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재 수익률은 한 4천 정도 되거든요. 이전의 수익률은 좀 더 높았지만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충분히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월 수입이 이렇게 있으면 네. 뭐 예를 들어 뭐 100만 원씩 여유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S&P 500을 계속 사는 거예요? 완전히 주식에 대한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월급을 받으면 일정 금액은 인덱스에 월로 꾸준히 넣는 방법. 근데 이미 내가 주식 투자를 많이 해놓은 상태다. 그럼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더 하락폭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떨어질 때를 노려서 그때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하는 방법이죠. 네.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는 이제 이거를 뭐 법칙화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저의 경우는 주식의 60%를 꼭 투자하고요. 그다음 현금 같은 경우는 전체 비중에서 40%를 유지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100만 원이 들어오면 네. 60만 원은 주식을 사는 거네요. 네, 그런 개념이죠. 네. 그 대신 40%의 현금은 꼭 투자 대기금으로 네, CMA나 아니면 달러로 환전하면 달러 RP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 그런 걸로 항상 이제 모셔놓는 거죠. 위기 때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이게 항상 다 사는 게 아니군요. 네네. 그렇게 다 사다 보면 진짜 기회 있을 때 살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건 이제 책에서 본 내용인데 이 주식 시장의 수익률을 역사적인 수익률을 다 조사를 해봤을 때 정말 그 짧은 기간
짧은 기간에 그 투자의 기회를 놓치면 결국 최종 자산의 수익률 차이는 엄청나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쉽게 말하면 위기 때 과감하게 사야지 더 많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데 그때 현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항상 현금 비중을 따로 빼놓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말씀을 하실 때 이게 굉장히 쉬운 말씀 같지만 간단한 네. 말씀 같지만 사실 내가 처음에 돈이 또 없으면 네. 어떻게든지 빨리 돈을 벌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선물 갔다가 음. 인덱스로 갔는데 또 거기서 그걸 다 넣지 않고 거기서 또 60%만 주식을 사야 된다고 하면 네. 이게 좀 답답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많이 근데 답답해요. 그걸 지키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처음이 제일 지키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률이 쌓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변동이 크게 안 돼요. 지금 제 수익률 같은 경우는 40%로 좀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돈을 넣었잖아요. 아마 마이너스 플러스를 왔다 갔다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가 제일 참기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오르길 바라니까 일단 오르는 마음으로 샀는데 사실 주식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거니까요. 네. 그럼 미국 주식을 네. 그 원화로 사는 건 아니고 달러로 사시는 거죠? 네. 달러로 환전해서? 네. 그러면은 지금 S&P가 한 20% 떨어졌네요. 20에서 한 25% 정도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환율 효과 만약에 적용을 하면 네. S&P가 떨어지기 전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겠네요. 아. S&P 500이 떨어져도 네. 그 폭이 맞아요. 환율 효과 때문에 별로 안 떨어졌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달러를 미리 사놓는 거예요. 떨어지는 그 손실분을 커버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환전을 해서 미리미리 쌀 때 달러를 사서 투자를 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가 쌀 때 우리는 입장권을 미리 사는 거예요. 미국 주식이라는 놀이공원 입장권을 미리 사고 나중에 비싸질 때를 노려서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성수기니까 되게 비싸게 살 거 아니에요. 우린 미리 달러를 샀기 때문에 나중에 미국 주식이 떨어질 때 더 유리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저도 되게 느끼는 게 S&P 500을 네. 그 저는 이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거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통해서 네. 사니까 네. 그래서 그 딱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9%밖에 안 빠진 거예요 지금.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받는데 플러스야. 네. 이게 마이너스가 아닌 거예요. 너무 네. 신기하더라고. 지금 다 이렇게 막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은 힘들어가지고 네. 어려워하시고 또 이게 올라가지도 않고 네. 예를 들면 뭐 금요일 날 같은 때 S&P랑 나스닥이랑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막 날아가는데 네. 월요일 날 되면은 또 우리나라는 움직이지도 않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은데 이게 되게 그 환에 노출됐다는 게 네. 리스크 해지적인 측면에서 아 이런 걸 조금 유리하다고 말하는 거구나. 네네.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S&P 500을 앞으로도 계속 네. 변함없이 네. 모아가실 생각이세요? 무조건이죠. S&P 아니더라도 음. 다른 ETF도 한 개 보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좀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미국 주식이 저는 지금이 물론 떨어졌지만 한 2년 정도만 봐도 2년 전만 봐도 크게 오른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ETF인데 이것도 결국 미국만 제거한 ETF가 있습니다. 네. S&P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냥 미국만 제외. 이름도 되게 미국만 제외예요. 이제 종목 코드는 이제 따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거를 하나 사면 미국을 빼고 전 세계 선진 국가나 이런 소형주들이나 중형주 이런 걸 한 번에 다 살 수 있거든요. 걔네가 10년 정도의 그런 추이를 보면 사실 재미가 없어 보여요. 지금 차트를 보면은. 근데 저는 앞으로 10년 뒤를 생각했을 때 미국 주식 수익률이 이전에 있었던 1, 2년 전에 있었던 강세장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더 분산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아, 그래서 그거는 약간 장기 투자 개념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건 장기 투자 개념 아니고 한 5년 정도 바라보고 투자하고 있어요. 네. 그거 좀 알려주면 안 돼요? 티거? 티커요? VEU 그거를 제가 사고 있는데 VU. 네. 그거 한 주를 사면 미국만 딱 빼고 전 세계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수료가 일단 싸요. 0.07% 되게 싸가지고 그리고 지금 배당률이 한 4% 정도 됩니다. 아, 배당도 줘요, 4%? 네, 네. 와. 이게 개별주였으면 네. 좀 사기가 그렇죠. 배당률이 높다고 함부로 사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게 거의 거기 일본도 있고요, 중국도 있고 웬만한 국가가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좀 사이드로 가져가기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분들을 이렇게 전문가분들 모셔서 인터뷰하면 네. 이 두 파로 갈리는데 네. 하나는 이제 계속 그래도 미국이다. 네. 거기는 혁신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다.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지난 10년 거의 뭐 15년 동안 미국이 계속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게 흐름이 한번 바뀔 것이다. 음. 그때 이제 이런 분들은 쉽게 막 네. 각 나라의 주식을 사는 것보다 VU 같은 거 좀 공부해 보시고 네.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좀 열린 생각으로 투자하면 좋은 것 같아요. 뭐 한쪽만 선택하라는 법 없잖아요. 그 양쪽은 선택하되 일부 비중은 저 VU 같이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되게 차트만 보면 사고 싶지 않아요. 그 10년 전이랑 봤을 때 크게 오른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사실 과거 차트 보고 투자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분산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메인은 아니고 네. 약간 맞아요. 서브 느낌으로. 네. 그러면 아까 그 주식 60, 현금 40 이 정도 비율을 평소에도 계속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40은 언제 쓰는 거예요? 40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기준으로는 저는 고점에서 한 30% 떨어졌을 때 10%를 줍니다. 투자를 해요. 그러면은 대충 주식의 70, 현금이 이제 30이 되겠죠. 그리고 30%가 이제 떨어지고 40%까지 찍으면 이제 주식의 80% 비중을 두고 현금 20%를 유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마다 현금 비중을 순서대로 이렇게 투입하는 거예요. 네. S&P 기준으로 30%인가요? 네. 그럼 30% 잘 안 빠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쉽게 잘 안 빠져서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저 스스로도 되게 충동적인 거예요. 이번에 마이너스 28%를 건들더라고요. 그런데 안 샀죠. 제 기준은 안 있으니까. 샀어요? 네. 그거를 한번 안 지키게 되면 기분 따라 사는 거라서 안 샀습니다. 네. 와. 네. 그래서 지금 현금이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네네. 전 지금 거의 원래 6대 4였는데 계속 안 사다 보니까 거의 5대 5로 현금이 50%가 됐어요. 네. 그럼 좀 그 기준을 네. 제가 볼 때는 뭐 더 시장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네. 뭐 여기서 S&P 뭐 20%더 빠질 수도 있다고 막 언론은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많이 빠져서 네. 그리고 분위기도 뭐 어떻게 느끼시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막 20%더 빠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럴 확률은 좀 낮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 이 룰을 좀 네. 바꾸실 생각은 없으세요? 한 10%씩 위로 올려서 한 마이너스 20일 때 넣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투자를 무조건 장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맘대로 바꾼다면 애초에 기준을 잡는 의미가 없으니까 사실 이것도 기분 따라 할 게 아니라 역사적인 하락폭을 보면 좀 알 수 있거든요. 보통은 1에서 2년 그 주기로 시장이 한 10% 정도 떨어지고 2에서 3년 주기로 시장이 한 고점에서 20에서 25% 정도 떨어지고 10에서 한 20년 주기로 반토막 그 이상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네. 그때 유동성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때 사야 되는데 그때가 제가 죽기 전에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를 위해서 저는 현금 비중은 꼭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 네. 그러니까 지금 S&P 500이 한 20%, 네. 나스닥이 30%,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한 40% 빠졌더라고요. 되게 많이 빠졌네요. 필라델피아 엄청 빠졌어요. 그리고 이거 그래도 최근에 좀 반등이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엄청 빠졌는데 네네. S&P가 진짜 이게 50%가 빠지는 날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저는 사실 그 날이 오길 바래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떨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야. 그런 날이 안 오면은 이번에 놓쳤다는 거에 되게 기분이 안 좋을 것 같고요. 근데 50%가 떨어지면 거의 2009년 수준이니까 그러면 정말 저는 젊은 나이에 이 시기가 왔다는 거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와. 무섭겠지만 그날을 위해서 계속 현금 비중을 유지하려는 것 같아요. 와, 지금도 왜 더 안 빠지는 거야 막 그러겠네요. 근데 이번에도 30이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긴장하면서 봤는데 또 오르더라고요. 와, 지금 네. 유튜브 영상 올라가고 이러면 네. 댓글이 다 이제 뭐 네. 비관적이고 또 그렇죠. 욕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네. 저는 사실 그 욕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고 또 사실 거잖아요. 좀 그런 기회가 있으면 같이 또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같이 투자하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마이너스 50%까지 빠지면 네. 이때도 S&P를 주로 사는 건가요? 네, 맞아요. 와, 그게 그렇구나.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지만 저는 거의 메인 비중이 물론 100% 다 인덱스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지금 투자 비중의 70%가 인덱스, S&P, 그 다음에 이번에 산 VU가 한 10% 정도 돼서 70%인데 나머지 현금. 네, 나머지는 개별주를 좀 갖고 나머지 있습니다. 개별주. 네. 그런데 항상 메인은 S&P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네. 두 부류로 또 갈리실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스타일을 고수하셔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뭐 좀 더 떨어지고 이러면은 한번 진짜 모험을 해서 개별 종목에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공부를 더 하셔가지고 다른 한 분은 아 진짜 개별 주식은 너무 답이 없다 힘들다 네. 해서 또 한국 주식은 또 힘들다 해서 S&P 500으로 음. 그 버핏이 말한 것처럼 네.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